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주제에 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제가 실제로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거 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 없는지 이걸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보시기 좋을 만한 내용은 뭐가 있는지 약간 교육 느낌으로다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거 스크립트 쓰고 하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렸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청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자면 많은 분들께서 요즘 시장이 많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살 것도 없고 주식을 이제는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전보다 상승장 이때보다 살 게 없어진 것도 사실이고 매매하는 이 난이도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어려워진 건 어려워졌다는 거지 좋은 종목이 없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할 게 없다면 제가 매주 올려드리는 뭐 의심 섹터나 아니면 멤버십 이게 괜찮은 결과물을 계속 냈겠습니까? 아, 물론 다 올라간 건 아니죠. 그래도 히트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을 뿐이지 히트율은 일정 수준을 끊임없이 유지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간단해요. 지금 시장에서 돈 벌기 위해서는 그냥 이전보다 난이도는 올라갔지만 공부를 한다면 그리고 노가다를 조금 더 한다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장은 아니다. 이 일정 수준의 성공률을 꼭 만들기 위해서 공부와 노가다를 하셔라.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다, 이건. 말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했던 작년 3분기부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였고 어떤 것들을 실계좌를 통해서 매매를 하였고 어떠한 관점으로 종목들을 개별적으로 봤는지 요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자, 저는 종목을요. 절대 두 가지 이상 안 늘립니다. 딱 한 종목에 몰빵하던가 50, 50으로 두 가지 종목만 봅니다. 물론 물을 탈 수 있는 현금도 어느 정도 마련을 해놓고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봤을 때 저는 3개월에 5%만 봅니다. 되게 안정적이죠. 월 5% 본다는 거니까. 물론 이렇게 잡는다라고 해가지고 한 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뭐 15% 나와가지고 매도하고서 그럼 3개월 동안 매매 안 하냐? 이건 아닙니다. 그냥 목표를 되게 널널하게 보고 그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거의 몰빵을 하면서 매매를 계속 하다 보니까 되게 안정지향적이에요. 저는 안정이 최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절대 무리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생겼던 건 뭐냐 하면 이 10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자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저점에서 잡기도 했고. 그런데 그 전에서 먼저 팔아가지고 끝난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저랑 같이 이 채널 운영하는 친구랑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와, 저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도대체 몇 프로냐? 아, 물론 저도 그런 거 보면은 아쉽죠. 아쉽긴 한데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로 또다시 돌아가잖아요. 저는 제 매매하는 패턴은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100% 노려봐갖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본전 갈 수도 있고 막 하는 거잖아요. 확실한 수익률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고위험 고수익을 노려보는 그런 매매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차근차근 쌓아가는 이런 매매다라는 거 요거를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한 종목으로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종목 숫자가 굉장히 적잖아요. 하다 보니까 한 종목에 대한 분석이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는 성향이랑 엮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제가 종목을 보는 관점 첫 번째는 저는 수급 추종이 우선입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수급을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만큼 저는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조금 많이 보는 쪽이 뭐냐 하면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저는 외국인보다 기관 쪽의 수급을 조금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외국인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샀는지 외국인 개인이 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기관은 싹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금융투자부터 시작을 해서 사모펀드니 투신이니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외국인 쪽보다 기관 쪽의 수급을 조금 더 선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 쪽에서 괜찮은 수급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어떤 걸 보냐면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펀더멘탈을 조사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영상 보셨던 분들은 제가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려드리고 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 실제로 저는 매일매일 리포트가 올라오는 것들을 싹 다 봅니다. 이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제가 몰랐던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그 섹터에서 어떤 종목이 나왔을 때, 아, 얘가 이만큼 올라가게 된다면 다른 종목들도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구나. 이런 게 얼추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나눠서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회사가 꾸준하게 지금 당장은 실적이 안 적혔는데 고성장을 하는 고성장 직군이냐,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저평가 직군이냐, 혹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곧 있으면 반등할 수 있는 반등의 직군이냐, 요걸 조금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근데 저는 이 순서 중에서 제일 먼저 저평가를 1번으로 보고요. 고성장을 2번으로 보고 반등군을 3번으로 봅니다. 이 반등을 왜 3번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이 분기부터 반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패한 케이스를 너무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대감 때문이다 라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 저는 반등을 조금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고성장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건 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매출이 찍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변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안 보는 건 아닌데 저평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평가 직종인데 고성장의 이야기까지 엮여 있는 그러한 종목이 제일 좋겠죠.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떨어지잖아요. 걱정 없이 너무 보기 좋아요. 왜냐하면 떨어져 봤자 내가 산 가격도 원래가 저평가다 보니까 다시금 회복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이상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져 봤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고 나서 제가 보는 게 보다 차트다. 그러니까 전 차트를 제일 마지막에 봐요. 차트를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진짜로 나중에 보거든요. 왜냐하면 회사의 펀더멘탈을 보지 않고 차트부터 본다라고 하면은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성향상 너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차트만 보고서 이 종목을 바라본다라는 건 이 변동성이 계속 수시로 만들어질 텐데 수시로 체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계속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일상생활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실적 안 좋은데 차트가 좋아서 들어갔어요. 이거 언제 무너질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올라가네? 모든 순간순간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 모든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순서대로 확신을 주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뭐 지수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뭐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내가 분석을 했던 그 펀더멘탈은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산 가격 자체가 매우 싼 가격에 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면은 속은 좀 쓰리겠지만 할 필요 없이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다가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3개월을 왜 말씀드렸냐면 이러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바닥으로 떨어지고 나서 딛고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한 달 한 달로 이렇게 계속 보는 게 아니라
3개월에 15% 이렇게 좀 넉넉하게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해서 이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보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 그러면 실제로 제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던 작년 3분기부터 제가 실제로 매매를 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매매를 했던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인탑스를 작년 9월 달 3분기 시작을 했을 때 여기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 아니에요. 여기 위쪽에서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산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쭉 폭락을 했죠. 그런데 안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펀더멘탈을 조사를 했을 때 이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 사출 이제 OEM으로 해서 대신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이고, 주요 고객사를 보면은 이제 진단키트 쪽이랑 그리고 이제 삼성의 갤럭시의 외관을 사출해주는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변수가 있었다면 여기 떨어졌을 때 이 베트남 지역의 공장이 스탑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거를 조금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위치는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솔직히 베트남 생각 못 했습니다. 그냥 실적이랑 현재 위치에 조금 약간 눈이 돌아갔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안 팔았던 이유는 뭐였냐면 실적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이 삼성을 고객사로 갖고 있는 이상 삼성의 이 저가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연결이 되는 실적이 너무 기대가 됐어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도 공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팔고 나왔는데 다 못 먹었습니다. 요 아래쪽에서 먹고 나왔어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나왔으면 결코 나쁜 수익률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때 들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PFK라는 종목 역시도 9월 달에 들어갔었는데 정확하게 요날 들어갔습니다. 기억나요? 그때 갭상 후에 음봉 나왔을 때 종가로 제가 이제 베팅을 했는데 사자마자 쭉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때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PSK가 전공정 업체예요. 전공정 업체인데 매년 성장률이 좋습니다. 근데 현재 위치가 번 돈 대비 역사상 저점인 거예요. 뭐 100만 원 벌었던 회사가 만 원이면은 뭐 적정 주가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200만 원 벌었던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만 원이라고 하면은 야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딱 그 모양이 이 PSK에서 만들어졌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보고 있다가 반등했을 때 팔았다라는 것이죠. 요거는 11월 달에 정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팔고 나서 한번 더 올라갔죠. 이거 보고서 아 나 진짜 더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 돌아가더라도 똑같이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매매를 했던 게 뭐냐 하면 밤을 티미디어였어요. 갑자기 실적 그렇게 얘기하다가 뭔 테마냐라고 하겠지만 정치 테마는 못 참죠.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씩 오는 건데 그런 건 먹어줘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상 수급이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철수 쪽에 이제 관련주들이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한 번 이상은 올라가줬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번에도 한번 배팅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얘는 여기서 팔았습니다. 다 못 먹었어요. 다 못 먹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15%가 아니라 그때 40% 먹었나? 아무튼 그 정도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정치 테마 같이 이렇게 센 거는 저도 수급과 같이 엮어서 하나씩 보기도 한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들어갔던 게 정다운입니다.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테마주죠. 근데 제가 집중을 해봤던 부분은 뭐냐 하면 얘는 오리고기 쪽이에요. 한마디로 육계 쪽이고 실적주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조금 물리긴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실적이 되게 좋았다고. 그리고 얘는 자회사가 뭐가 깔려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뭐 디스카운트를 할 요인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리고기가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성장세의 모습, 그리고 시장 자체가 커지는 모습도 보여줬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사가지고 어디서 추가 매수까지 했거든요. 어디서 매도를 했냐면 요날 매도를 했습니다. 딱 갭상승을 했을 때 팔았어요. 요날이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예,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날 좋게 나올 거라는 걸 확신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다운도 먹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알렙. 네, 알렙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먹었을 때는 여기서 못 먹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여기서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빠졌죠. 근데 얘는 좀 왜 봤냐면 요 아래쪽 부분은 실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이 알렙의 특이성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관의 수급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다 보니 그냥 저점 부분에서 최근에 뭐 크게 반등한 것도 없으니까 반등 나올 것 1번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적도 어느 정도 증가를 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야, 이 수급이 너무 좋다. 요거까지 엮어서 한번 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팔고 나갔습니다. 진짜 제가 팔면 다 갔어요. 이러니까 제가 팔면은 야, 이거 더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방금 매매를 한 벽사였고요. 그다음은 이제 또 봤던 게 요 TYM입니다. 갑자기 무슨 TYM이냐, 요즘에 급등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정확하게 제가 3월 15일 날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팔았게요? 네, 여기서 팔았습니다. 3월 말, 4월 초에 팔았어요, 이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쐈죠. 농기계 쪽이기도 했고 실적도 되게 좋았고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무조건 주목을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들어갔는데, 아, 솔직하게 이렇게 쏠 줄은 몰랐어요. 야, 근데 뭐 그때 돌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전 저기서 팔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여기서 약간 확정 수익 내고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됐냐? 4월 초에 하나 사가지고 제가 이 종목에는 그냥 몰빵했거든요. 근데 약간 물렸어요. 물렸어요. 지금 해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손실 폭은 대략 마이너스 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선방을 잘해줬죠. 아, 물론 그 전에 한 마이너스 11%까지도 빠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걱정이 없이 지금도 버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기준에 맞춰진 종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년 중순부터 제가 현재까지 매매한 내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한 기준을 갖고 내 성향에 맞춰서 매매를 하면은 흔들리기는 흔들리겠지만 나쁘지 않은 결과물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딱 머릿속으로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러한 방법들이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자신의 매매 방법을 찾는데 좀 참고를 해주시기에는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이렇게 매매한 사람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보면서 테마도 한번 써먹어 보면 상당히 좋을 것이고, 뭐 차트도 집중적으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전 차트만 봐서 성공하는 사람도 몇몇 봤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시장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나만의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놔서 좋은 결과물을 하나씩 쌓아나가는 거니까 이거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좋은 시간, 제 영상 보는 게 좋은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자, 좀 많이 길어졌는데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있다면 댓글로 하나씩 남겨주시면 제가 그런 것도 참고해서 영상 촬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